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 속보입니다. 이제 고인이 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면으로 본 사람들의 면면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친이계였던 분들의 모습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같이 방송을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온 것은 바른미래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병국, 이해훈, 유이동, 지상욱, 박주선, 하태경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용태 의원, 장제원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이 다녀갔습니다. 아무래도 탈당파 중심으로 조문을 온 것 같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과 정두원 전 의원은 사실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았던 사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갈라서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방송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두원을 한번 만나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끝내 두 사람은 살아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빈소에서 이재호 의원이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찾았습니다. 자, 수감 중인 사실상 자택연금이라고 봐야겠죠. 자택연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측근 이재호 전 의원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근조화환도 보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문을 통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조문에 대해 상의했다. 보석 조건이 까다롭다.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래서 못 오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가시기 전에도 평소 정두원 전 의원을 한번 만나야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은 애도하는 것이 예의다. 고인이 못다한 말이나 생각이 있어도 고인이 되면 없어진다. 저를 비롯해서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 좋았던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함께 일했던 것, 서로 힘을 모아 대선을 치른 것, 그런 점을 기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했다. 우리끼리는 전화도 하고 지낸다. 이렇게 갑자기 고인이 될 줄은 몰랐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때는 라이벌이었죠.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정두원 의원은 전 의원은 이명박 캠프의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빈소에서 마지막까지 고인이 혼자서 감당했을 괴로움이나 절망을 생각하면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슴이 아프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 편하게 쉬시길 바란다.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몽준 이사장.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을 때 정두원 의원과 같이 일했죠. 자, 같이 대학을 다닌 선후배다. 정몽준은 경제학과, 정두원은 무역학과, 상대 선후배입니다. 서로 가깝게 잘 지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할 나이고 시점인데 이렇게 돼 슬프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다.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주선 의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안타깝다. 바른 사람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같이 정치를 해본 적이 있다. 배려하는 생각 그리고 깔끔하고 기분 쿨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무언가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서로 얘기하고 통할 수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자, 빈소에서 이렇게 고인에 대한 추도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에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두원 선배 그러면서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묘한 것은 아무래도 탈당파여서 그런지 자유한국당 현 의원들과는 그렇게 서먹서먹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에 들어온 친박들이 많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당 의원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당, 복당을 했던 의원들 몇 분만 지금 보입니다. 저녁 때는 좀 오겠죠. 내일이 발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빈소에서의 모습 말고 장외에서도 추모의 글들이 나오는데 조금 불쾌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국 수석이 또 젓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민정수석은 정두원 전 의원님 별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적으로 교유한 분은 아니지만 그간의 정치 행보와 방송 발언 등을 보면서 저런 분과는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깔끔한 성품의 보수 선비로 느껴졌다.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나의 불민함에 대해서 종종 따끔한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핥히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왠지 조국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정두원 전 의원을 가지고 지금 다른 보수를 폄하하는 겁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스탠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도의 정치적 도리, 사실은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중도적인, 중립적인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그게 문제죠. 조국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다른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정두원 의원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명쾌하고 시원한 발언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보수의 본심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 사람은 진보 성향인데 왜 보수의 대표로 나와 있나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의 언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KBS나 이런 MBC는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수 한 명, 진보, 좌파 한 명 이렇게 내보내는데 보면 저쪽은 확실한 골수인데 이쪽은 어정쩡한 보수를 내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입장을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공영방송은 청와대 편만 든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수석의 이런 글은 고인한테 기분이 꼭 좋을 것 같지만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와 함께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영 깨져 버렸습니다. 좌파 성향, 진보 성향이 거의 독재를 하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촛불 대통령입니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언론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지금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두원 의원을 빌어서 조국이 이렇게 보수를 농락하고 있나 싶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두원 형님의 비보를 접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어제 방송할 때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장제원, 하태경, 박지원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는 고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유독 조국의 글을 보면서 정청래의 글을 보면서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씁쓸합니다. 좀 씁쓸해요. 자, 정두원 의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오전에도 라디오 프로에 출연을 했다는데 집에 와서 유서를 쓰고 오후에 공원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잘 믿기지 않습니다. 유서도 지금 일부만 공개했는데 여보 사랑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글들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두원 의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마도 지금의 정두원 전 의원의 심정을 조금 반영한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악몽을 꾼 건가? 여기가 어디지? 싶더라고.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지옥 같은 곳을 헤매다가 눈을 떴어. 한동안은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더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이미 과거에 정두원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번 시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본디 욕심 덩어리인데 그 모든 바람이 수포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급성 우울증이 온 거지. 세상에 나오니까, 구치소에서 나오니까 점점 도루묵이 되더라. 나를 기다리는 건 배신이었다. 이제 정두원은 끝났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평온이 깨지고 분노와 정오가 서서히 생겨났다. 이게 정두원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 상당히 이 심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황망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 풍경을 보면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두원 전 의원은 좀 까칠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본인의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그게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의 많은 사람들은 또 정두원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됐는데 굳이 험한 말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두원 의원의 빈소 모습을 기사로 읽으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초고령화 시대, 한창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참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정두원 의원이 한 말 중에서 지금 시리와 적합한 말 한마디를 떠올랐습니다. 이 말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마포에 퓨전 일식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한번 갔습니다. 선후배들과 함께 축하하러 회 먹으러 한번 갔습니다. 그때 정두원 의원이 했던 말,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을 만 하더라고. 내가 자영업자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끝나겠다.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식당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 정권은 무지막지하게 일을 못하는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험이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최근에는 이 일식당도 잘된 것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두원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